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평범한 노인입니다. 저와 남편은 금술이 좋은 편이었지만 7년 전 남편을 불의의 사고로 여의고 안고 없는 찐빵처럼 텅 빈 삶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난 후 제 마음은 정처 없이 길을 잃더군요. 그나마 곁에서 아들, 딸 내외가 제게 큰 힘이 되어주어 위안 삼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보답하고자 아들이든 딸이든 개의치 않고 5대5로 정확하게 반씩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살 집 한 채와 노후를 위해 살아갈 얼마간의 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자식들에게 상속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제 결정에 불만이 있었던지 아들 내외의 낯빛이 안 좋더라고요. 특히나 며느리의 표정이 많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 모실 사람은 나중에 아들일 텐데 출가회인인 아가씨네와 반반씩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며느리에게 섭섭지 않게 좋은 말로 일러두었습니다. 난 아들에게 기대 살 것도 아니고 나 홀로 집에서 살다가 제 몸 하나 간수 못할 적엔 요양원 들어가서 살 생각이다. 아들이고 딸이고 내게는 다 귀한 자식인데 유산으로 서운함을 주고 싶진 않구다. 살아생전 내 시아버지가 내게 일러둔 말이기도 하니 다소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도 이해해줬으면 좋겠구나. 라고 얘기했더니 한동안은 얼굴도 비추질 않더라고요. 저 세상간 남편의 말을 빌자면 제 며느리는 처음 시집 올 적부터 대바라진 면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과 며느리는 밤무대에서 처음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 제 아들이 어디서 부자란 소리를 들었는지 만남을 가진 후에는 고기물은 멍멍이 마냥 절대 놓질 않더라고요. 결국 며느리의 계획대로 혼전 임신한 채 결혼식을 올렸고 나중에 알고 보니 예단이며 혼수며 아들이 여태 모은 돈으로 다 했네요. 저희는 어차피 둘이 같이 쓰는 거 누가 해오면 어떻겠냐고 했지만 문제는 아들 돈으로 한 것을 마치 지 친정에서 신경 써서 해주냔 꾸미며 얘기했고 그걸 또 빌미 삼아 30평대 아파트 자가에다 금세트랑 다이아몬드 7부 세트 예물을 작심하고 아들 앞세워 뜯어낸 게 기가 막혔죠. 참 대단한 며느리 들였다 싶더군요. 도리에 맞게 다그치자니 아들이 힘들어질 게 뻔하고 해서 맘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늘상 지 맘대로 해야 성이 풀리고 어른을 찜쪄먹으려 한 그런 며느리에게도 무서운 존재가 있다면 바로 대쪽 같은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몇 번 참아주던 남편도 한 번 심기를 건드리면 며느리 친정까지 찾아가 친정 부모님이고 형제고 집이며 직장까지 개망신을 주어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니 아무리 독한 며느리도 고양이 앞에 쥐더라고요. 그런 든든한 남편 덕에 며느리와의 아슬아슬한 관계로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저 세상을 가버린 후에는 그야말로 며느리 천하가 되었네요. 어리숙하고 공부만 할 줄 알았던 제 아들은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대학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일이 영 적성에 맞질 않았던지 결국 그만두고 뜻맞는 선배랑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에 안 찼던지 그런지 남편을 내세우고는 말한다는 본세가 어머니, 저희 그이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월급이 작기도 하고 못 타오는 날도 허다해서 아무래도 애비랑 같이 장사를 하고 싶은데 제가 사실 목 좋은 자리를 봐놨거든요. 그런데 권리금이 좀 비싸서 어머니께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 세상간 남편이 신신당부한 것처럼 무조건 없다 했지만 물러터진 저 이미 파악한 며느리는 아들을 꼬셔 졸라대는데 모정에 약했던 저는 결국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들에게 건네고 말았네요. 저도 대출 갚을 능력이 안 되니 반드시 원금과 이자는 갚아달란 제게 철석같이 약속한 며느리와 아들은 심지어 장사가 잘 되면 용돈까지 팍팍 드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우연찮게 친구 소개로 어느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저보다 2살 정도 많은 70살이었고 동네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였습니다. 저처럼 배우자와 사별을 했다한 그 사람은 약사로 평생을 산 만큼 돈도 많이 벌어서 차린 약국 건물의 건물주이기도 하다는데 그런 대단한 양반이 저를 맘에 들어해서 다가오는 게 믿기질 않더라고요. 차마 먼저 간 남편이 맘쓰여 대답을 못하니 그 약사는 웃으며 정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사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인연이 되면 맺어지겠지요. 서두를 거 뭐 있겠습니까? 친구 사이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되죠. 라고 하니 참 고마웠습니다. 저와 약사는 점차 가까워졌고 간혹 만나 친구처럼 옛날 이야기와 기억에 남는 좋은 추억들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날 때마다 마음도 편해지고
함께하는 시간도 즐거워질 때쯤 친구 관계를 지나 어느덧 남자 여자로서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저희는 굳이 나이 들어 결혼 말고 이렇게 젊은 사람처럼 달짝지근한 연애나 하자고 했네요. 그렇게 황혼의 로맨스에 취해 있을 때 어느 날 은행에서 대출이자가 밀렸다고 연락이 왔고 잊고 있던 통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내외가 약속했던 제 용돈은커녕 대출이자도 한 푼 들어오질 않은 상태더군요. 연락도 딱히 되질 않아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새로 차렸다던 고깃집을 들렀습니다. 가보니 막 대박 맛집처럼 줄 서서 먹을 만큼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나름 괜찮다 싶을 정도였어요. 제가 문 앞에 있자 며느리가 안색이 싹 바뀌며 아들을 찔러 얼굴로 절 가리키더군요. 하며 둘이 뭐라고 속닥속닥거리는데 들어오라 소리 한 번 안 한 채 저를 밖에 세워만두니 기분이 안 좋아진 저는 다짜고짜 식당에 들어와 대출이자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마음으로 구구절절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점심때라 잠깐 손님이 있는 거지 조금만 늦게 와보세요. 발이 날려서 지금 재료비랑 가게세도 밀린 상태예요. 이런 저희들에게 꼭 대출이자마저 받아야지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나오면서 아들을 찌르는데 아들도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제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쥐어 사는 아들이 답답하기도 하고 더 이상 재촉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 알겠다 했습니다. 대신 나중에 돈 좀 마련하면 꼭 좀 보내달라 했어요. 이런 답답하고 끙끙거리는 속내를 저는 남자친구였던 약사에게 털어놓았고 약사는 괘씸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여사님은 너무 마음이 약해서 탈이에요. 그 집 건물주 제 지인이라 잘 아는데 그 집 장사 잘 돼서 내년에 세 올려 받아야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오리발을 내밀어 아주 천하의 악독한 며느리네. 그런 몹쓸 며느리는 제가 해결 볼게요. 저만 믿으세요. 다고서 제 손을 잡아 이끌며 당장에 가게를 쳐들어갔습니다. 다시 가봐도 며느리의 말과는 달리 사람이 북적북적했고 아들은 손주 녀석 픽업 갔는지 보이질 않은 채 일하는 사람 하나 고용해서 며느리가 바쁘게 서빙하고 있더라고요. 약사는 귀퉁이에 남은 자리 하나를 잡고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약사를 보고선 험한 얼굴로 다가왔고 진상 손님을 본 것 마냥 눈을 흘겼습니다. 어머님 설마 지금 장사 잘 되나 안 되나 감시하러 오신 거예요? 시간도 넘치시네요. 내가 오자고 했네. 내 친구가 자네 가게 건물주인데 여기가 제일 핫한 맛집이라고 해서 왔을 뿐이고 자네 어머님과는 무관하니 얼른 주문이나 받지? 라고 약사가 제 대신 말해주더라고요. 며느리는 잠시 그 약사를 응시하다 주문판을 보기 쉽게 앞에다 두었습니다. 아니 주문판은 됐어요. 이 집에서 제일 비싼 고기 두 사람이 양껏 먹을 만큼이랑 마침 와인도 팔고 있으니 와인도 제일 비싼 거로 내오도록 해요 라고 했고 며느리는 알겠다며 정말로 제일 비싼 것들만 골라내왔고 얼떨결에 저는 아들네의 식당에서 만난 고기에 와인까지 곁들여 조금은 불편한 식사를 하게 되었네요. 해결을 본다는 약사의 말이 신경 쓰여서 흘끔흘끔 쳐다보니 약사는 빙그레 웃으며 아무 일도 안 할 테니 맛있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계산할 때는 현금이 두둑한 지갑 안에서 음식값 외에 팁까지 챙겨주며 말하길 며느님 피치 못하게 사정이 어렵더라도 계산은 똑바로 하도록 해요. 마음을 곱게 써야지 더 좋은 복으로 돌아오는 법이에요. 먼저 인생 살아본 사람 말 허투루 듣지 말고 잘 새겨둬요. 라고는 철 때리고 나왔습니다. 약사는 다행히 좋은 말로 며느리를 다 일렀고 얼핏 본 며느리는 묘한 눈빛으로 약사에게 시선을 떼질 않았네요. 그 눈빛이 나중에 모두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다음날 제 통장에 어김없이 대출이자랑 거칠해적인 약간의 용돈이 입금되었고 안심한 저는 아들네의 식당에서 한번 얻어먹었으니 이번엔 제 쪽에서 먼저 잡아 근사한 식사라도 대접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일이 있고 나서 약사와의 사이가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연락이 잘 안 된 적이 많았고 사이는 점차 멀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 싶어 저는 약국을 찾아갔는데 같이 일하고 있는 약사 아들만 있었지 그분은 통 보이질 않았습니다. 제가 하도 걱정하고 약국에 드나드는 날이 많으니 아들은 그런 제가 신경 쓰였던지 아님 거슬렸던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잘은 모르겠지만 좀 젊은 여자랑 만남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아버지께 무슨 말씀 못 들으셨어요? 저는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말에 심장이 쿵 떨어지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쩐지 연락을 계속 피하게 좀 이상하다 했지만 제게 아무 말도 없이 이럴 줄은 몰랐네요. 저 혼자 취한 감정이었고 연애였던 걸까 싶어 이 나이에도 철부지 소녀처럼 심장이 아프더군요. 분명 마음을 나누고 있는 친구 이상의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 불과했다 생각하니 마음이 쓰렸습니다. 전 시련의 상처에 한동안 집안에서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흘러갔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던지 엄이 아프다며 챙겨주러 온 딸 덕분에 저는 아픔을 딛고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나이 들어서 좋은 건 젊을 적보다 현실에 빨리 순응하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손주와 함께 짐을 싸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던지 가뜩이나 마른 몸도 삐쩍 말라 몰골이 말이 아닌 상태로 나타났는데 그런 저와 아들을 번갈아 보며 딸은 한숨을 쉬더군요. 아니 어떻게 엄마랑 오빠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래? 누가 모자 아니랄까봐. 오빠는 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휑한 몰골로 나타난 건데? 새언니는 같이 안 온 거야? 사실은 저 집사람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아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고요. 틈나면 가게 비우고 핑계대며 돌아다니는 모양새가 너무 수상해서 뒤를 밟았더니 돈 많은 노인네 하나 물어서 바람까지 피고 다니더라고요. 변호사 선임해서 그 여자 이번에야말로 가만 안 두려고요. 여태 제 아들 하나 보고 참은 거였는데 도저히 못 참아요. 라고 일을 가는데 세상에 우리 아들을 두고 바람이라니. 그것도 돈 많은 노인이랑. 이게 말이 됩니까? 며느리 그것이 드디어 돈에 홀려 막장까지 가는구나 싶어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또 어찌 보면 차라리 잘 됐다 싶기도 했어요. 사탄과도 맞짱 뜰 것 같은 며느리와 이참에 확실하게 갈라서길 바랬습니다. 항상 며느리 눈치만 보고 당했던 아들 녀석인데 뒤늦게 본때를 보여준다 하니 민가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듣던 딸도 성질이 났던지 지 오빠에게 이혼을 부추겼습니다. 잘 생각했어. 전부터 새언니랑 이혼했으면 했는데 갈라서고 다시는 보지마. 근데 새언니도 진짜 웃긴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노인네랑 바람까지 피고 싶을까? 그 상간남 노인은 가정 없는 사람이야. 보니까 부인하고 사별했더라고. 대강 알아보니까 건물 있고 그곳에서 아들이랑 같이 약국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휴, 나야 못 모르고 낚였다 하지만 배울 만큼 배우고 살 만큼 산 양반이 뭐 그런 여자 하나 못 고르고 같이 바람을 피냐? 내 참 기가 막혀서 저는 무심코 아들의 말을 듣다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거 다 제가 아는 익숙한 내용들이었거든요. 머리가 띵해져 오면서 저 역시 너무나도 기가 막혀 아들을 붙잡고 되물었습니다. 방금 뭐라 그랬니? 그러니까 며느리의 상간남이 건물주인데 그 건물에서 아들이랑 같이 약국을 운영한다고? 네, 약사라던데요. 왜요? 어머니, 혹시 그 상간남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라도 있으세요? 그저 실수만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부끄러워 자식들에게 어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세상에, 시어미의 남자친구를 뺏어간 며느리라니. 나이 차이도 30년 가까이 나고 어찌 이렇게 몹쓸 짓을 했을까요? 이런 천인 공로할 못된 것을 봤다.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것?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것을 몰랐나 봅니다. 제 남자친구인 줄 뻔히 알면서 아들과 절 한 번에 보내버린 이 흉물스런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당장 그놈의 영감탱이랑 방탕한 며느리 물건을 찾아 헤맸습니다. 당장에 그놈의 약국부터 쳐들어갔는데 그곳 약사 아들내미를 붙잡고 당장 내 아버지가 갈만한 곳을 알아내라고, 안되면 내 아버지가 한 파렴치한 짓거리들을 동네에 소문내서 약국 문 닫게 해줄 거라고 윽박질렀네요. 뭔가 잘못 돌아간 걸 알았는지 약사 아들은 지 애비한테 연락을 했고 그나마 아들 전화는 받았던지 그럴듯한 핑계거리에 넘어가 간신히 그것들의 소재 파악을 했습니다. 이 금수만도 못한 것들이 있는 곳은 역 앞 모텔촌이더라고요. 신축 모텔 근처에서 이윽고 상간남이 추악한 낯짝을 드러내자 아들은 참지 못하고 달려나가 그 점잖은 척 꼴깍 떨던 영감탱이의 멱살을 쥐고 흔들어댔습니다. 야, 이 도그버드야.
배웠다는 인간이 겉으론 멀쩡한 척하며 뒤에는 남의 부인 밭에 씨를 심어 당신 우리 엄마도 갖고 놀았다며 번드르르한 말로 사람 흔들어 놓고 정작 젊은 내 마누라를 건드려 인생 말년에 어쩜 그리도 재주가 좋으신지 모르겠네. 난 이것들 더러운 짓거리 다 싸그리 소문내버려서 이 동네에 절대 발 못 붙이게 할 거야 알겠어. 라고 하자 갑자기 콧방 뒤를 뀌고선 모렴치한 민낯을 드러내더군요. 점잖은 척을 끝까지 잃지 않고 피식 웃더니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쪽 부인이랑 바람핀 증거 있으니까? 여기 어디에 당신 부인이 있어요? 모텔에서 나오면 다 더러운 짓거리 한 겁니까? 요새 모텔에서 회의도 하고 안에 PC로 업무 처리도 보고 말 그대로 쉬다 가는 곳인 거 몰라요. 격 떨어져서 생각하는 수준 보니 여사님이 아들 교육 어떻게 시켰는지 알 것 같네요. 이래서 뉴스를 보면은 소름 돋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구나 비로소 이해가 됐습니다.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는커녕 뻔뻔스런 낯짝으로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 아들과 저를 대놓고 비아냥대고 조롱하니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솟더군요. 끝까지 잘났다고 뻔뻔하게 구는 노인네의 뺨을 후려갈기고 팔을 깨물었습니다. 악한은 비명과 동시에 절 있는 힘껏 뿌리치면서 제게 타의 추종을 능가하는 욕짓거리들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코딱지만한 남아있던 정마저 짓밟혀지더군요. 나뒹굴어진 절 아들이 일으켜 세우고 다시 달려들며 길거리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늙은 상간남은 젊은 제 아들의 힘을 못당 해내다가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소리소리를 질러대는데 시민이 신고했는지 곧바로 경찰에서 출동했고 아들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네요. 아들은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며 경찰에게 상황 설명을 했지만 경찰은 설사 그렇다 해도 이건 용서받기 힘들다고 연행해 가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전에 저 더러운 상간남에게 밀려 팔이랑 요런데 다 까졌다고 보여줘서 고소하겠다 했습니다. 서로를 물고 뜯는 와중에 나이스 타이밍으로 며느리의 꼬투리를 발견했네요. 아무래도 내려간 상간남이 소식이 없어서였는지 연락도 안 되어 뭔 일 났나 싶어 내려온 본세였습니다. 그래도 죄 지은 줄은 알았던지 꼼짝 못하는 며느리는 모든 정황이 다 드러난 것에 최소한 부끄러움은 느끼며 약사와 불륜을 인정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도 남편도 볼 낯이 없지만 약사님과 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깟 나이 차이가 뭔 대수예요? 우린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그깟 법이 무슨 대수냐고요. 색안경 끼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애틋하게 정을 나눴다고 여겨주세요. 그러자 갑자기 도끼 눈을 치켜뜨며 며느리를 노려보는 약사. 이젠 며느리마저 내칠 유량인 건지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도리어 화를 내고선 며느리에게 다그쳤습니다. 이 여자가 생사람 잡을 여자네. 어딜 감히 날 끌어들여. 나 이 여자 여기 있는 여사님 부탁 때문에 며느리로 한번 본 게답니다. 내가 무슨 이런 싸구려 여자랑 어울렸다고 합니까? 증거 있어요. 어쩜 사람을 이렇게 몰아세우는지 정말 실망이네요. 대체 나랑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마녀사냥 못해서 안달입니까? 점잖게 말할 때 그만두지 않음 나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라고 하니 저와 아들은 사탄도 혀를 내두를 법한 뻔뻔한 인성의 할 말을 잃었고 그토록 믿었던 남자에게 팽당해져 버려 우스운 꼴만 돼버린 며느리는 상간남한테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시어머니 앞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몇 시간 전만 해도 당신과 나 한 입을 덮고 사랑을 속삭였잖아요. 유부녀만 아니면 당장이라도 결혼식 올리고 싶다고. 세상에 여자는 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러기에요. 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남편이랑 이혼할 거예요. 애도 재산도 뭐고 다 포기하고 당신한테 올 테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말아요. 부탁이에요. 라고 상간남 영감탱이한테 죽는 신용을 향해 싹싹 빌더라고요. 그 앞에 있던 며느리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경찰들도 저희들도 넋이 나가버렸고 끝까지 외면하며 꼬리 자르기 하는 영감탱이의 태도에 참으로 기가 막히더이다. 아니, 며느리 저 물건도 보통 악독한 것이 아닌데 저런 여자를 단숨에 휘어잡은 그 노인네는 대체 무슨 능력인지 딴에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아들은 기꺼이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전 재산과 양육권 친권을 넘겨받고 이혼해주기로 했고 상간남과 며느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상간남 영감탱이가 끝까지 며느리와의 불륜을 인정하지 않은 채 백제란 듯 나왔던 거죠. 무인텔만 같고 어차피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서 CCTV에도 제대로 얼굴이 나오지 않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증거를 요구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변호사와 얘기한 결과 불륜을 밝히기 위해선 지금 나와 있는 건 며느리 증언밖에 없었어요. 눈앞에 있는 상간남을 처단하기 위해 복창이 터지는 걸 감수하고 증거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는데 며느리 역시 상간남한테 뒤통수 맞아 모든 걸 다 뺏긴 채 이혼당한 게 분했던지 저희에게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주었네요. 바로 교통카드였습니다. 며느리를 모텔에서 만났을 때 치밀하게도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던 상간남. 교통카드를 지갑에 다시 넣었다는 걸 본 며느리 물건의 말대로 조사에 착수했고 드디어 발염치한 상간남은 덜미를 잡히게 되었죠. 몇 번의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그때마다 며느리와 함께 있었던 무인텔 근처에서 내렸던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건 중요한 법정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덕분에 더러운 불륜을 밝혀낼 수 있었고 상간남에게 소송을 진행했더랬죠. 며느리 물건은 어차피 재산 다 내놓고 더 이상 털 돈도 없어 상간녀 소송은 마지막 정으로 관두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노인네에게 희롱당한 불륜의 대서사시는 찜찜한 기분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탈탈 털려 알거지로 쫓겨나게 되었고 뒤늦게 잘못했다며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들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아들은 결과적으론 그 노인네 덕을 봤다며 홀가분해했습니다. 다만 엄마 맘에 아플 것 같아 마음이 쓰인다고 죄송하다고 제게 사과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괜찮다고 다독여주며 인상사 다 세움지마 아니겠냐고 씁쓸하게 얘기를 했네요. 저는 요새 꽃꽂이에 늦바람이 붙어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벼락 맞은 것들에게 대인후 사람보다는 꽃과 동물들에게 더 관심이 가고는 해요.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다가 예쁜 아이들 2마리 정도 입양해서 정답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 누리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